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트 이야기 해봐야겠죠. 자, 우선 그 전에 최근에 유튜브에 새롭게 기능이 좀 추가가 된 게 있어가지고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드리면은, 영상 여기 보시고 아랫부분에 질문하기라고 있거든요. 이게 핸드폰이든 PC든 똑같이 이렇게 별표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동영상을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 영상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그 시간대로 바로 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이어서 해줘요. 역시나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시간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보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대신에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설명을 해줘요.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좋은 또 기능도 있으니까 해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정리를 해주니까 이런 건 좀 좋죠. 그래서 먼저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어떤 매매를 좀 이어갔는지 같이 한번 또 보면은, 주식 선물은 6번 매매를 했고, 그래서 총 시드 대비 해가지고 30에 가까운 수익을 냈고, 어쨌든 2에서 3%는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흐름이라면 다음 달이나 뭐 다다음 달 정도에 이제 원금 회수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2번 매매를 했고, 이제 총 수익금으로 치면은 10만 원, 하루 최소 10만 원 정도는 이제 바라보고 있죠. 그래야 한 달, 이제 월 단위로 봤을 때 이제 최저 월급 이상의 그런 수익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니까, 이제 투자 쪽 부업은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투자는 뭐 수익도 봤다가 손실도 봤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이랑 코인 이 두 가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트를 본 시간은 역시나 1시간이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뭐 거래소 어플 자체를 그냥 1시간을 본 게 1시간 미만으로 이제 봤다는 얘기고, 이 정도로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도,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답게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투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방의 활용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는, 이제 약간의 그런 변동에도 좀 많이 불안해 하시거나, 아니면 최근처럼 조금 내렸다고 해서 이때 한번 매수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조금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주요 지수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오셔가지고 좀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월말 다가오기도 하고 해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런 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제 주요 지수들을 살펴볼 건데,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그 다음에 S&P 500이랑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코스피는 이제 오늘 장도 마감했죠. 해서 이제 주봉까지 다 마감을 했는데,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위에 갭을 만들면서 시작은 했지만 오늘 바로 정리를 해줬고,
갑자기 한 번에 또 빼는 흐름이 나오니까 또 지금이다 싶어가지고 좀 많은 자금, 신규 자금들이 좀 들어온 모습인데,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상승을 바라보려면 이 11선 위를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추가 하락을 준비하는 그 물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딱 속기 좋은 그런 양봉의 모습이죠. 자,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좀 그릴 수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지금 구름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거랑, 다른 하나는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은 살려주는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다가 여기 날짜가 4월 20일이거든요. 4월 20일 전후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내리꽂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좀 그릴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름에 지금 캔들이 거의 맞닿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름을 돌파하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해주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일단 구름을 제가 보는 구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위아래 기준으로 봅니다. 위아래 두께 기준. 왜냐하면 이 캔들에 대해서는 이게 캔들이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갑자기 뭐 옆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이 캔들이 끝날 때까지는 위아래로 수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름을 볼 때도 위아래에 대한 두께만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수직으로 보면은 계속 두껍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하려면은 그 거래량을 잔뜩 실어가면서 제대로 내리꽂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아직까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순간에 이제 거의 빨간 구름 윗선에 닿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두꺼울 때는 한 번에 내리꽂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스듬하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비스듬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비스듬하게 반드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온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를 가다가 특정 시점에 딱 내리꽂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자마자 딱 내리꽂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한 번에 물량 소진을 많이 했으니까 당분간 이제 횡보를 하면서 다음 하락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구름을 이탈하는, 제일 먼저 이제 이탈한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봤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쨌든 구름이 두꺼우니까 그럼에도 이제 뚫지 못해서 살려주는 상승, 구름의 흐름대로 가는 거죠. 이 윗선 라인을 따라서.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갭,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 다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횡보를 하면서 위의 갭을 좀 정리하면서 이게 천천히 흐르다가, 보시면은 여기 4월 16일부터 4월 24일 이 사이에 구름이 일시적으로 또 얇아지는 구간이 있죠. 이게 구간이 이렇게 얇을 때는 그만큼 매물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강하게 한 번에 내리꽂는 그런 모습도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구름 모습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려지는 구름 모습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을지, 그런 거를 한번 또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승을 바라보려면 어쨌든 이 11선 위에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그것도 뜸을 들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올라와 줘야 돼요. 빨리 올라오면서 위의 갭도 가능하면 빠르게 정리를 할 경우에는 이 위의 갭도 정리하면서 다시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월 초에 보여준 이 급락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흐름으로는 일단 밴드 하단 터치하면서 이제 아래 갭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99일선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면 제가 기다리는 4천이 깨지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좀 높은 확률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4천을 깨질 가능성을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렇다고 반드시 깨진다는 보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의 흐름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저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에 나타내고 있는 갭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갭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4천을 깨질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그 전에 강하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하락이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에 여기까지 만약에 뺐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내려오는 동안 그 물량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하락이면은 솔직히 투자를 잘 모르더라도 한 번에 뺐기 때문에 이러면 기술적 반등이라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번에 이렇게 뺄 정도면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악재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복구도 빠르기 때문에 그 강한 하락에서 4천이 만약에 안 깨졌다 그러면 안 깨지는 겁니다. 안 깨질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4천까지 깨질 수 있고, 그거는 역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역대 신고점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 신고점 전에 그런 단기 저점이 나왔을 때 역대 하락 해서 최대 하락폭이 이제 70%가 넘었었고, 지금 보이지도 않네요. 70%가 넘었었고, 좀 많이 나온 거는 이제 50% 선이었고, 근데 제가 말한 4천이 깨지는 그 선은 여기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선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많이 나온 그 50% 하락까지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천이 깨지는 게 정말 말이 되나.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게 또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역대 하락률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심한 하락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천이 깨지는 선이라면은 그래도 꽤 적정한 선이고,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정도의 하락은 이제 21선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21선에서 유지가 되면은 그냥 눌림이죠. 눌림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또 바라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해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양봉 나왔다고 해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매수할 생각 갖는 게 아니라, 우선 흐름을 충분히 지켜보고, 저도 어차피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봉 마감했으니까 주봉도 한번 볼게요. 주봉은 확실히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3주 연속 그래도 11선을 잘 지켜줬거든요. 그 동안 잘 지켜줬는데, 이번 주봉은 결국 11선을 하향 돌파, 그러니까 11선 아래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부터는 이제 21선까지는 이제 바라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선 위에서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4주 연속 어떻게든 잘 버텨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신고점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그런 상승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11선 아래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21선까지, 그럼 이제 신고점 대비해서 대략 23% 하락하는 순간까지 이제 내다봐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아래 갭 하나 정리가 되고, 역시나 똑같아요. 만약에 21선까지, 그러니까 11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11선은 말 그대로 그 추세가 확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냥 그 정도로만 보기 때문에,
정말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21선마저 깼을 때가 이제 진짜 하락은 이제 상승은 정말 이제 당분간은 끝났나 보다. 그때가 이제 생각하는 기간이고 단순히 11선을 깬 거는 그냥 눌림 정도구나.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그런 눌림을 신고점 대비해서 20%까지 넘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단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올렸어요.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177%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눌림이라고 해봐야 2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 눌림이. 근데 대체로는 이제 더 가겠다 싶어서 여기서 이제 많이들 들어가셨을 거니까 그래서 이 20% 지수에서 20%면은 개별 종목으로 쳤을 때 뭐 대략 한 30%에서 4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져나올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고 이제는 이제 11선은 돌파했으니까 하향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21선 근방에 왔을 때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비중에 좀 여유를 두고 들어갔다면은 이때 이 21선을 잘 지켜준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이 11선까지 최소 11선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 되니까 그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써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봉 마감으로 인해서 눌림을 더 강하게 줄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더더욱 다음 주,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새롭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런 결정을 조금 미루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주봉에서 이 뒤에 그려지는 빨간 구름이 있죠. 여기가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기간으로 보면은 8월 18일, 올해 8월 18일 이제 하반기 시작하고 한 달 뒤인데 여기서부터 구름 밑선 건드리지 않고 윗선만 계속 두꺼워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매물대가 굉장히 지금 아주 단단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8월 18일 주봉 시작까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부터는 꽤나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해서 뭐 그래봐야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 3월도 끝났죠. 그럼 4월인데 길어봐야 4개월이니까 4개월 동안은 현금을 한번 잘 모아놨다가 어쨌든 저도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몇 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나도 들어갔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또 올려드릴 거고 또 제가 바라보는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또 좀 비슷한 것 같다 하면은 그때 한번 또 몇 개 좀 담아보고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좀 괜찮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8월 18일 잘 메모해뒀다가 이때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월봉도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월봉도 간단하게 보면은 월봉은 일단 한동안 11선하고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채로 오래 유지해왔기 때문에 한 번은 11선을 좀 터치를 해줄 때가 됐기는 됐어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동평균선이랑 캔들 이 특징도 살펴보면 이동평균선하고 좀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잠깐 가까워지려는 그런 선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항상 판단하는 게 이제 그냥 그런 겁니다. 해서 그동안 지금 작년 5월부터 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1년 다 돼 가죠.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11선 터치를 하면서 근데 이 터치 구간에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4천이 깨지는 그런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꼬리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터치를 딱 했다가 아래 꼬리 생기면서 11선 위를 또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이런 11선을 지켜준다 이 위를 지켜준다 하는 거는 추세를 그냥 바로 깨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월봉으로도 일단 11선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그때 이후로 뭐 새롭게 좀 담아보거나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근데 굉장히 재밌는 차트입니다. 이제 코스피랑 다르게 코스닥은 어떻게든 이번 주봉, 그러니까 오늘 일봉 마감도 11선 위에서 일단 마감을 해줬거든요. 역시나 코스피처럼 강한 하락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그만큼 갔다가 온 겁니다. 오면서 쭉 올리면서 기어코 11선 위에다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이동평균선으로 통상적으로 본다면은 11선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일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 박스권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넘어간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남기고, 아래 마찬가지도 넘어간다 싶으면은 아래 꼬리 이렇게 남기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보니까 코스닥은 오늘 거래량은 심지어 더 늘어났어요. 이 말은 어쨌든 투자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만약에 빠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횡보를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횡보일 뿐이지, 언제든지 이런 강한 하락, 정말 그냥 힘없이 쭉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오늘 거래량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봉, 그러니까 주봉에서 자체만으로도 이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박스권을 조금 벗어나는 상승도 보여줄 가능성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소한 일단 밴드 상단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고, 근데 좀 찜찜해요. 그럼에도 찜찜한 거는 이게 어쨌든 투자파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어쨌든 좀 비슷하게 흘러가기는 하니까,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코스피 흐름대로 같이 간다 하면은 하락을 할 건데, 코스닥 단독적으로만 보면은 이 횡보를 잘 유지해주고 있어가지고 아마 일정 기간 동안에는 코스피랑 다르게 코스닥 혼자 그냥 독립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신고점 달성을 하고 지난 신고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에요. 그냥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도 지난 신고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봉 지금 보시면은 주봉이 제일 흥미롭습니다. 자, 코스피는 11선을 내려왔지만 코스닥은 11선 위를 또 지켜줬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간당간당 하기보다는 더 확실하게 딱 올라섰기 때문에, 이러면은 코스닥 자체만으로만 봤을 때 11선 위를 지켜줬기 때문에 밴드 상단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내려가더라도 일단 코스닥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뒤이어서 같이 코스피랑 같은 흐름을 좀 하락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매물들을 잘 유지해주고, 일단 오늘 거래량 는 게 참 의미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특정 뭔가 좀 좋은,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 매물대를 잘 다지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신고점을 계속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봤고요. 이제는 S&P 500 한번 볼게요. 자, S&P 500은 뭐 거의 이제 하락 흐름을 아주 제대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1선을 한 번씩 돌파해 주려는 그런 시도들은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하면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돌파하다가 이제 윗골이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했고, 그러면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죠. 그러면서 어제는 강하게 하락을 또 보여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갭도 지금 정리를 하나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갭이 하나 더 생기면서,
근데 갭별로 차이가 좀 꽤 크게 나고 있죠. 그래서 몰려있지 않고 이렇게 크게 나고 있다는 거는 중간중간에 갭이 또 생겼지만 그걸 바로 정리하면서 어느 구간에서 다시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꽤나 안정적인 그런 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역시나 이 갭을 다시 채우러 올라가겠지만은 당장의 이 하락 흐름에 대해서는 꽤나 너무 급하게 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안정적인 좀 흐름을 가지면서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10회선을 상향 돌파하는 걸 계속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밑꼬리도 없는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한 번 윗꼬리 그 위에 갭을 만들면서 이 바로 아래 있는 이 갭까지 정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봉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 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름 모습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얇아지고 있다가 이 밑선 밑에서 지금 캔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윗선은 건드리지 않고 밑선이 조금씩 계속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은 더 두꺼워집니다. 윗선은 그대로 있으면서 밑선이 내려오면서 계속 두꺼워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황에 더 두꺼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쭉 흐르다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가 한 번 더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이 두꺼워진 이런 모습이 이제 얇아지는 그때가 나옵니다. 얇아지는 이때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상향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벌써 기간으로 보면은 올 상반기 다 가죠. 대략적으로 그냥 그린 거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은 혹시나 또 어제 이렇게 강한 하락 보였다고 해서 이 좀 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루면은 또 주봉 마감하니까 주봉까지 보면은 지금 5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오늘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역시나 이번 주봉도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5주 연속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이 파란 값을 보면 되거든요. 0값을 연속 두 번으로 지금 마감을 한 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다음 주봉에 대해서는 그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0값이라는 거는 0값을 연속으로 마감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차트만 봤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차트만 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뭔가 지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억지로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전쟁 이슈가 굉장히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 이슈만으로도 해도 그걸로 파생된 뭐 원유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악재가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확실히 이슈로 인해서 억지로 지금 내리고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게 바로 스토캐스틱 짧은 기간 동안에 짧게 보면서 그 캔들의 몸통 길이를 참고해 가면서 지금의 강도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아니면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0값을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음봉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다음 주봉은 최소한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봉은 이런 양봉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런 의미 없는 그냥 색깔만 양봉인 거 있죠. 그렇게 해도 이제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하락을 보였다가 이 밑에 갭을 정리를 하고 양봉이 나오고 다시 하락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하거나 기존에 뭐 이미 매수를 해놓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거 4월 6일 이거 잘 기록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4월 6일 이후부터는 상당히 지금 빨간 구름이 두꺼워지는
본격적으로 두꺼워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딱 왔을 때 캔들 모습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윗선 라인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V자 반등이든 아니면은 서서히 올라가든 해서 다시 이 빨간 거는 윗선까지 여기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쯤 왔을 때 좀 거래량을 실으면서 제대로 내리꽂는 모습을 이미 이 안에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두껍지만은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꾸역꾸역 내려가는 거죠. 이러면서 밑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래 갭들을 더 정리를 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런 판단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꾸역꾸역 내리다가도 어느 정도 내리다가 결국 여기서 횡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구름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구름이 두꺼운 이런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될 때는 통상적으로는 뚫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등의 흐름이 이어지지만, 여기서 작정한 이제 어떤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작정한 하락을 여기서 한 번 더 보이면서 밑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 두꺼운 이 굉장히 바위 같은 이 단단한 이 매물대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4월 6일, 자 4월 6일이면은 4월 둘째 주, 4월 시작하고 두 번째 주봉이 되는 그 캔들인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거의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더 매수하고 싶어도 일단 여기까지만 참는 동안 뭐 현금 비중을 늘리시든 아니면은 어디 현금 어떻게 계속 잘 모아 놓든 간에 해서 이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추후 흐름을 보면서 저도 아마 이때는 뭔가 하나를 좀 담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잘 기다려 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은 확실히 S&P 500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죠. 보면은 밴드 하단을 확실하게 뚫고 지금 마감을 해줬고, 그 하락의 강한 강도마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역시나 나스닥도 일단 뭐 국내 주식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있으면은 코스닥 같은 게 약간 나스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해서 지금 하락이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제대로 잘 이어가고 있으니까 신규 매수를 만약에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밴드 하단을 이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양봉이 언제 나오는지, 일봉 기준으로 양봉이 언제 나오는지 그거를 일단 체크를 잘 해보시면 되고,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계속 냅두는 겁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왔어도 이런 좀 의미 있는 이런 양봉이 나와줘야지, 이런 도지형 캔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윗꼬리만 잔뜩 달린 겨우 양봉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좀 부실한 양봉이 있죠. 그런 거는 또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매일매일 그런 차트를 이제 저는 체크를 하니까, 그런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캔들 모습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추후 매매 전략을 어떻게 이어갈지 같이 한번 볼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크게 이제 판단할 게 없어요. 계속 내려가도록 냅두는 거고, 그러면서 최대한 이렇게 내려갈 때 아래에 생긴 갭들을 좀 많이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나스닥도 똑같아요. S&P처럼 자, 여기 4월 6일 잘 기록을 해 두시고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최대한 많이 빠지는 게 좋기는 좋아요. 최소 여기 윗선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봉부터 더 강하게 하락을 이어갈 경우에는 역시나 그 신규 매수에 대한 의사가 좀 있었다면은 조금 미루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좀 민기적거리고 내리는 게 영 부실하다 그러면은
당장의 횡보를 보여도 갑자기 이렇게 치솟는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매수 전략을 좀 세워보든가, 아니면 어쨌든 그렇게 여기까지만 와도 그 위에 있는 갭이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좀 안정된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위의 갭들은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급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위에가 정리하기 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자, 해서 이제 그런 매매 전략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원래 저 혼자 이렇게 차트를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체크를 하는데,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수식어도 자꾸 많아지고 이제 미사여구가 좀 많이 붙기는 하는데, 그런 건 좀 감안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은 이번 주 10일선 돌파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제 윗골이 달면서 다시 내려오고 있죠. 제가 영상 녹화를 좀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그때는 여기까지였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봉에서도 아직 3일 남긴 했지만 그 남은 3일 동안에 이 11선을 돌파를 못 해주면 그냥 밴드 하단까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밴드 하단을 보면은 60K가 지금 깨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깨지면서도 그 직전에 강한 하락을 보여줬던 여기 이 밑꼬리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작정하고 매수를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월봉 보시면은 지금 5개월 동안 내리다가 이번 월봉에서 잠깐 양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많이 내렸잖아요. 보시면은 밑꼬리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났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매수를 해도 버티면 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죠.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뻔히 주봉에서 지금 11선 상향 돌파를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밴드 하단 여기서 뭔가 작정한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지금 사고 좀 어느 정도라도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비중이라도 조절을 해가지고 일부를 담는 쪽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도 끝나가니까 월봉까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역시나 좀 많이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월봉 기준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매수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는 분들은 이 34일선이 있죠. 이 34일선을 확실하게 넘어섰을 때, 그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34일 밑에서 양봉이지만 34일선 밑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다음 캔들도 밑선, 다음 캔들도 밑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34일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양봉은 또 연달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연달아 나오는 것마저도 34일선을 못 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음 네 번째는 그대로 또 내리꽂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하락을 보이니까 잠시 다음 하락을 보이기 위한 숨고르기를 한 겁니다. 그게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작정하고 매수를 해야겠다, 나도 이번에 코인으로 한번 대박을 한번 좀 쳐봐야겠다, 그런 아주 작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34일선을 넘어서는 걸 보고, 그러면 적어도 21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간에 차익 실현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34일선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수익을 봐도 뭐 2,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기회비용만 더 높아질 수 있는 지금 이런 강한 하락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월봉 기준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다 살펴봤죠. 그래서 보통 혼자서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체크를 할 때는
길어봐야 5분,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자 이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보통은 그냥 나만 따라오세요 라든가 내가 보는 게 맞다,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이런 류의 그런 차트, 그런 투자 채널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또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런 채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트를 정말 있는 그대로, 저는 어쨌든 있는 그대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이제 뭔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딱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앞으로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